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채권회가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계는 열심히 양쪽으로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또 체크해 봐야겠죠. 환율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건가 올라갈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장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1260원 아래대로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1265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된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사 한번 보실게요. 일주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사인데 미국 전 연준의 의장이에요. 버냉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연준이 너무 인플레이션에 늑장 대응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네, 버냉키 연준이 지금 인플레 낮추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안에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공을 조금 예측을 한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을 조금 속도를 조절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의견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이유를 봤을 때는 일단은 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막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확실히 조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폐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건들이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의 긴축 과정이 조금 험난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공격적으로 긴축을 계속 하게 되면 유동성 축소가 일어나죠. 사람들의 투심이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군사개입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격분을 막 한 거예요. 니네가 감히 막 이러면서 화를 막 팍팍팍 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바이든 발언 꼬투리를 잡아서 격한 공세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아시아 순반도 못마땅한데, 네, 못마땅한데 대만 침공하면 군사 개입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막 아주 그냥 화가 뿌리 많이 났죠. 네, 뿌리 많이 났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등이 미국 관료들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 정책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진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중국은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외교 관계가 지속 불가하다라고까지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굉장히 많이 화가 나신 걸 보실 수 있고요. 제가 걱정인 것은 이 둘이 싸우는 거 솔직히 괜찮은데 이 둘 사이에서 항상 우리들의 새우 등이 터지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우리나라에게도 보복을 조금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막 그 히토르 관련 주도 좀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든 아니면 이 미국과 중국이 다시 이렇게 막 싸우기 시작하든 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어쨌든 중간에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드 정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든이 미국, 인도, 그다음에 뭐 태평양서 강하고 지속적인 파트너, 네,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강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일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북한과 네,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기사가 있는데요. 쿼드 정상들이 중국을 견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려하고 있고 북한 코로나를 논의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중국을 아무래도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북한의 이 비핵화 관련된 거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막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고요. 이 내용은 더 보기란에 넣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게 또 중요하죠. 이제 반도체 핵심 물자 공급망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중국의 경제 영향력을 조금 줄이자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일단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중국을 견제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뭔가 경제적으로 중국의 이런 경제성이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경제가 엄청 많이 커지면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약간 제재를 해야겠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이거는 뭐 제2의 나토일 뿐이다 이러면서 중국을 고립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연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그들의 결정력을 조금 단단하게 하면서 중국을 조금 견제하는 모습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지는 앞으로 조금 지켜보면서 계속 기사를 읽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2달 전 푸틴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당국이 저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푸틴이 굉장히 조용하죠. 러시아 쪽이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군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푸틴이 또 이따 건강 이산설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사로 접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기사가 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게 된다면 그때 또 기사를 가지고 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 합참 의장은 이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부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솔직히 전쟁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우리 당연히 이건 안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또 뭐 아니 버튼 한번 누르면 끝이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젤렌스키가 얘기를 했어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푸틴을 만나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푸틴을 제외한 다른 인사 만남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도 본인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혹은 됐어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대응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히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엄청 많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재건한 그게 굉장히 필요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관련주들이 막 덜썩덜썩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삼성이랑 현대차 이쪽 관련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어제랑 이번 주에는 그래서 지금 요게 또 다시 또 만약에 이슈를 받게 되면 다시 또 눌림이 조금 왔다가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는 러시아 제재를 최대한으로 해달라고 하고 푸틴은 우리 경제 잘 돌아가는 중이야 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러시아가 그렇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 지금 아주 그 굵직굵직한 기업들 있잖아요. 맥도날드나 뭐 그 스타벅스나 이런 모든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다 철수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막 가짜 음료도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진짜 약간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합참에서 얘기하기를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준비는 마쳤다. 라고 지금 조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관련 이제 그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를 하고 있다. 뭐 하겠다. 이제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바이든 한일 순방 기간도 굉장히 잠잠했기 때문에 미국이 현출일 때 뭐 도발을 할지 아니면 얘네가 코로나가 좀 잡히게 되면 그때 도발을 할지 알 수 없지만 항상 긴장 속에 있을 것을 우리는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기후변화가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막 엄청나게 막 그 홍수 이런 데 나는 데도 있지만 지금은 이미 5월에도 50도가 넘는 인도 이런 데는 엄청 폭염이래요.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거의 10억 명의 위기가 있다. 죽음의 여름이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엄청 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산불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 같은 것도 아주 영향이 많겠죠.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식량난을 무시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현재 어제 엊그저께 10,000명이라 떨어졌다가 다시 20,000명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어쨌든 고점이 조금 낮아지는 솟았다가 내려왔다가 솟았다가 내려왔다가 조금 반복하면서 고점을 자꾸 낮추는 형태로 내려가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잡히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봐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리두기를 해제했더니만 네 이런 일이 생겼대요. 밤마다 택시 잡기가 전쟁이래요. 그래서 지금 심야 그 지하철 심야 운영을 원래 우리 예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든 거예요. 네, 안전 인력 충원, 노조 측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난간에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은 근데 솔직히 조금 예상은 하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가 봐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택시 대란 때문에 문제는 또 뭐냐면 이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주행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있대요. 근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위험해요. 그 혼자 또 다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안 하셔야 되고 안정상으로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월급 빼고 다 오르는가 봐요. 네, 밥상 흔드는 계란. 네, 돼지고기. 작년 생산 비용 모두 올랐다. 이러면서 지금 계란도 올랐고 소고기, 돼지고기 생산비도 모두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밥상 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 작년에 계속 기름값도 오르고 뭐 식량난도 있고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올라오겠구나. 올라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조금 힘들죠. 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또 물가 계속 오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1.57% 하락을 했고요. 2605.87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저점이 여기 있는데 고점이 그려봤을 때 여기서 이런 식의 네,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를 막고 여기를 뚫어주는 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데 그걸 못 뚫고 네, 방향성을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네, 고점이 낮아진 형태가 나온 거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저점을 깨려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계좌를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얘도 똑같아요. 네, 얘도 지금 마이너스 2.10% 빠졌고요.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865.07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죠. 근데 여기를 뚫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뚫어내지 못하고 지금 아래로 꺾인 거 보아하니 얘도 여기 저점을 이렇게 갱신하러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지 계좌를 지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스윙 샀는데 약간 망필이죠.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했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단타를 조금 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려산업 네, 잠깐 쳤고요. 그리고 부상주공도 움직이길래 요때 전 잠깐 쳤거든요. 근데 요때 팔고 나니까 막 올라가더라고.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게 멘탈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비뒀고요. 그리고 대우부품 오늘 또 막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길래 요런 것도 좀 따라 들어가도 되지 이러면서 네, 들어가서 네, 매수매도 네, 열심히 좀 사팔사팔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요. 드래곤 플라이를 오늘 제가 샀어요. 네, 이게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점을 조금 잡아냈고 약간 요렇게 공구리를 조금 치러 갈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제가 사니까 빠지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높게 샀나봐요. 뚫을 거라고 보고 항상 사니까. 그래서 요때 지금 빠져가지고 추가 매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안 샀어요. 네, 근데 요건 상태를 봐가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수 MS 요거는 좀 아까워요. 요거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샀거든요. 따라 들어갔다가 제가 너무 높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손절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났더니만 막 파동을 막 엄청 그리면서 결국에는 한번 상승을 하면서 네, 본전을 여러 번 줬더라고요. 제가 샀던 요 라인까지 계속 치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따라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아니다. 요거 말고 딴 걸 차라리 하자 하면서 다른 것들 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BHCI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요때 들어가서 요때 분할을 조금 매도를 하긴 했는데 요거는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4주 더 남아 있어 가지고 요건 조금 더 지켜보고 네,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도 저는 요게 이 캔들 자체가 요 캔들 자체가 요 앞전에 본전을 한번 주는 형태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렇게. 네, 그래서 요 추세를 깨지만 않으면 얘도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건지 요렇게 네, 또 윗꼬리 길게 달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증시가 안 좋아서 아무래도 그런가 보다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림도 단타를 쳤어요. 오늘 뭐 이것저것 많이 치긴 쳤는데요. 하림도 네, 장 시초가에 그 육고기 관련주도 좀 세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고기 관련주가 막 오른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뭐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뉴스가 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좀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요거는 조금 생각하지 못한 건데 이 그레디언트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자동 감시 주문을 쓰는데 요게 얘가 그 그레디언트가 이제 이번에 그 병합하면서 다시 새로 중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라 이러길래 근데 제가 이거를 이 새로 고침을 안 눌리고 이 감시를 이렇게 껐다 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눌렀는데 갑자기 매도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에잉? 왜 팔렸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왕 팔렸는데 굳이 내가 살 필요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요때 그냥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다가 이거 공부를 조금 해보려 했는데 팔렸네 이래가지고 다시 살까 하다가 이미 뭐 난 손해를 보고 팔았고 네 지금 증시도 안 좋은데 굳이 이걸 다시 사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내비뒀습니다. 네 너 잘 가라. 이게 너가 나의 운명인가 보다 이러면서 보내줬고요. 그다음 테린 포장도 네 원래 얘는 그래도 여기 바닥을 이제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바닥을 조금 위협적으로 지금 네, 내리꽂고 있고 현재로서는 약간 물류주가 움직이기 조금 애매한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나 어쩌나 고민을 조금 하다가 일단 잘랐습니다. 네, 요거는 뭐 나중에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단타를 조금 도전을 하던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시장의 테마주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뭔가 스윙으로 뭔가 사기가 조금 약간 어려워요. 그쵸?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사면 던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열대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종목 오늘 이제 복잡한 날이군요. 그래서 지금 BH 요거 I 같은 경우도 요게 매집봉을 좀 봐가지고 일단 따라 들어갔는데 요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인터지스도 네 요거는 지금 요 앞에 이런 게 다 매집이라고 좀 보고 지금 요 추세 잘 이어 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꺾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고 하면 얘도 잘라야 될 수 있어요. 물론 여기를 깨면 안 되기 이제 하겠죠. 요런데 요렇게 장대 양봉이나 이런 식의 매집봉 뜬 요런 거래량 많이 터진 양봉의 시가는 절대 깨면 안 되거든요. 거길 깨면 나는 한참 이후에 갈 거야. 뭐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아슬아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단 냅뒀습니다. 그리고 동원수산 같은 경우는 이슈가 조금 네, 떨어졌나 봐요. 확실히. 네, 지금 보니까 여기서 약간 힘이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캔들이 별로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적으로 막 끌다가 그냥 나중에 이슈 한번 해가지고 그냥 한번 날아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항상 기회비용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암기계공업 요거 같은 거는 2차 매수로 오늘 했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러시아 재건 앞으로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러시아 재건 해야겠죠.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지만 결국에는 복구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회사가 가는지가 솔직히 관건이긴 하겠지만 근데 어떤 식으로 기대감으로 주식은 오르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증시가 빠지면서 같이 조금 더 밀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일도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여기 33일선까지도 빠질 자리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더 밀리게 되면 여기 시가까지도 뺄 수 있겠죠. 그건 세력들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이렇게 종목을 또 들고 있는데 약간 마이너스가 좀 커지니까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네, 마이너스가 좀 커요. 그걸 잘라버려가지고. 왜 잘렸는지 세로 고침을 꼭 누르고 했었어야 되나봐요. 네, 근데 원래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그걸 안 해가지고 알아서 그냥 잘렸네요. 그래, 너와 나의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레디언트 안녕. 그래서 오늘은 요런 날이었고요. 오늘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장이었고요. 앞으로 그렇게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이렇게 뭐 계속 좋은 장이 나오진 않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그 바이디디 방안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저번 주에 막 주가가 올랐다가 네 그런 것들이 또 기대감이 이제 좀 떨어지면서 네 조금 움직이긴 하나 뭐 강한 흐름이 나오진 않았다. 그리고 수급도 그 외국인이랑 기관계가 너무 쏟아내니까 개인들만 사는 약간 그런 시장이 돼버리면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은 조금 그런 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장이 재미가 없는데 왜 이렇게 뭐 이상하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장이 될 수 있지만 네,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테마주를 뽀개든 뭐를 공부를 하든 해야 되더라고요. 기법을 공부하든. 네, 근데 이제 뭐 기법이 안 먹힐 때도 있죠. 스윙으로 원래 이런 장에는 이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빠져버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단타를 연습하셔서 단타를 하시는 게 맞더라고요. 네.
근데 또 스윙을 아예 안 잡기는 또 약간 심적으로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쵸? 아,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만 뭐 하루 이틀 새에 뭐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보통 주식 지금 잘하시는 분들 보면 최소 한 10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요새 코로나 때 이후에 지금까지 겪었던 장은 아무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인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네, 너무 첫 술에 배부르거나 너무 단기간에 내가 실력이 너무 좋아졌어 뭐 이런 거는 좀 자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파이팅 하자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주대신교 랭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